자, 다시 자, 어떤 물질을 뺐을 때 거기는 감소시켜서 그래프 보니까 보이지? 첫 번째 그래프는 수소를 제거를 했고 두 번째 그래프는 잘 보니까 HI, 아이오딘과 수소를 제거를 했어. 그랬더니 자, 이렇게 이제 또 나머지 물질들이 또 농도가 이동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평형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자 이거 줄 하나 쭉 꺼줄 거 있다. 그 그래프 설명 바로 밑에 가로 3번이 있거든. 그거 쭉 줄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야.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 상수는 일정하므로 농도 변화에 따라 평형 이동해도 평형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빨리 줄 거라 빨리 말한대. 응? 평형 상수는 왜에서 변한다? 온도. 자, 그 밑에 탐구자료창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이크로뮴산 칼륨과 크로뮴산 칼륨을 섞어가지고 이제 놔둔 데다가 산과 염기를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색깔 변화로 보여주는 실험이 하나 나와.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다이크로뮴산 이온과 크로뮴산 이온이 색깔이 있네. 그래서 다이크로뮴산 이온은 주황색, 크로뮴산 이온은 노란색 해가지고 나오는데 얘가 지금 그 안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어. 두 개를 섞어놨으니까 쭉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산을 집어넣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거기 보면은 생성물 쪽에 H 플러스 보일 거야. 그 안에 화학 방식 하나 있잖아. 보이지? 다이크로뮴산 이온하고 크로뮴산 이온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 그림 바로 밑에 있잖아. 박스 안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 크로뮴산 이온이 노란색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옆에 수소이온 보이잖아. 그러면 산성물질을 집어넣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 화학 반응식에서 수소이온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 따라서 무슨 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 말해라 빨리. 내가 이씨. 뭔 50%야 이게. 역반응이야. 아니 대답을 했는데 유일하게 대답을 했는데 자 얘가 저 반응물에 있지. 그 다음 여기 뻔히 이렇게 H2O 적혀 있고 여기에 이제 정반응, 역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EH 플러스라고 적혀가 있잖아. 그지? 요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여기 E 적혀가 있네. 자, 요 화학 반응식에서 산성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난다? 얘의 농도가 증가한단 말이야.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 그래서 무슨 색깔로 변한다? 얘 색깔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색깔? 주황색으로 좀 색깔이 진해지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염기성 물질을 집어넣으면 반대 일이 일어나. 염기성 물질이 집어넣으면 즉 OH-가 들어가면 누구랑 반응을 해? 얘랑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생성물이 감소하는 일이 일어나. 생성물이 감소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나야 돼? 정반응이 일어나서 다시 늘려야 되겠지. 그 말은 이 양도 같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색으로 변해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야. 이해가 돼? 생성물이 감소하면 정반응이에요. 생성물이 감소했잖아. 얘가 줄어들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변화를 완화시켜야 되니까 줄어든 걸 다시 늘려야 돼. 이해가 돼? 줄어든 걸 늘려야 돼. 만약에 여기다가 뭘 더 넣어버리잖아. 얘든 넣어버리면 양이 늘어났잖아. 그지? 원래 평형이 있는데 뭔가가 늘어나면 그걸 뭐 해야 된다? 그거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다이크로뮴산 이온이 들어있는 걸 더 넣었다. 그러면 얘 양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정반응이 일어나면서 얘 양을 줄이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야. 얘를 더 넣으면 어떻게 된다? 생성물이지 얘는. 얘를 더 넣어버리면 얘 양을 줄이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평형을 다시 만들어. 자, 그게 이제 화학평형 이동에서 그 첫 번째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 변화를 통해서
평형이 이동한다라는 걸 자,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뭐다? 온도는 안 변한다. 온도는 일정하지. 그러면 여기 있는 평형상수는 안 변한다. 그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는 걸 활용해서 뒤에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소개가 될 거야. 자, 일단 요 정도 보고 162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가 있는데 요거 빨리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자. 자, 이게 앞에 거 했던 거 좀 생각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질문할 거 있나? 질문할 게 없으면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볼게. 163페이지. 이번에는 좀 전까지는 우리가 생성물이나 반응물의 농도 변화를 통해서 평형이 이동하는 걸 했다면 이번에는 압력 변화야. 압력 변화는 이게 주의할 게 하나 있다. 뭐냐면 적을 수 있으면 거기다 좀 적어놔요. 뭐라고 적어놓냐면 압력에 따라서 평형이 이동하는 건 기체한테만 해당이 돼. 액체나 고체나 수용액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이게. 기체만, 유독 기체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화학 반응식에서 얘가 기체인지 또는 다른 상태인지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야. 기체는 온도에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압력에 있어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또 평형이 이동하는가를 보면은 이번에도 압력이 변한다고 해가지고 평형 상수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이런 암모니아 기체를 만드는 이 반응식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압력이 증가를 해. 자, 그러면 이 반응에서 뭔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반응물의 개수합은 4거든 생성물의 개수합은 2야. 반응물이 몰수가 좀 많지? 그러면 압력을 가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몰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 몰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그리고 반대로 압력이 감소하면 몰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서 역반응이 진행이 돼. 그거를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압력 증가,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가 하나 나오지. 자, 압력을 서서히 낮췄더니 뭐 한다? 기체의 몰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돼서 암모니아가 줄어들고 질소, 수소 기체가 늘어나는 그래프. 또다시 평형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이번에 다시 암모니아가 늘어나고 질소, 수소 기체가 감소하는 쪽으로 다시 반응이 진행이 돼서 평형을 이루는 그래프가 나와 있어. 요걸 이제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구분할 때 바로 너가 요 뒤에 있는 이 기호들을 무시하면 아주 손쉬운 문제를 틀려버릴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기호들 잘 봐야 된다.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액체나 고체나 수용액이 껴있으면은 압력이 변한다는 말이 나오면 걔 빼고 생각해야 돼. 걔 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라고 하면 이때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진 않을 거거든. 그러면 얼핏 보고 하면 안 돼. 이게 고체다. 알겠지? 산소는 기체로 존재하고 이산화탄소도 기체로 존재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수합이 얘가 크네 라고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이런 데서는 얘가 고체일 때는 얘는 신경 쓰질 않아.
자, 그래서 요게 밑에 다른 화학 방식으로 하나 또 소개가 될 거니까. 그리고 우리 이거 할 때도 그것도 했다. K값 평형상수 쓸 때도 뭐 안 쓰더라? 평형상수를 쓸 때도 뭐가 안 들어가냐면 고체나 액체는 안 쓴다. 대신 기체하고 수용액은 써.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압력 변화는 수용액도 안 써. 딱 기체만 쓰는 거야. 기체가 아니면 여기에 해당이 되질 않아. 자, 그러면서 거기 2번 제일 밑에 나와. 중간에 있는 그림은 뭐 특별히 뭐 없어. 제일 밑에 보면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의 특징 하면서 여기서는 산소가 반응하는 걸 예를 들었었는데, 자,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수증기가 나와. H2O. 요거 진짜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있잖아. 요거 H2O 이거는 잘 봐야 돼. 요게 기체인 수증기로 적힌 녀석이 있고 액인 액체로 적힌 녀석들이 있고 그렇거든. 요거 좀 잘 봐야 돼. 그래가지고 얘가 정반응, 역반응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 일산화탄소 CO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수소기체 H2 해가지고 나와 있어. 자, 이때도 마찬가지 뭐 해야 된다? 잘 보니까 개수합이 같은데 뭐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야. 얘는 신경 쓰지 않고 얘 개수 1인데 얘는 여기 합이 2가 되니까 압력을 가하면 수증기가 생기는 쪽으로 되고 압력을 낮춰주면 일산화탄소와 수소기체가 생기는 쪽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뭐 그렇게 뭐 또 일일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164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제일 위에 거 줄 거 줘야 돼. 가로 2번 반응 전후 기체 분자 수가 같으면 압력 변화에 따라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 즉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으면 기체일 때 압력을 가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차피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일어나 저러나 상관없이 그냥 부피만 감소하게 돼.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또 문제로 주는 게 나오느냐면 거기 바로 밑에 박스가 하나 딱 나와서 표로 하나 정리가 돼 있어. 잘 보니까 어떤 반응을 우리가 이런 식의 반응을 주면 참 고맙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임의의 반응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도 있잖아.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나와. A 플러스 뭐 B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 EC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줘놓고서는 내가 개수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개수 찾을 때도 얘를 압력을 가했을 때 또는 압력을 감소시켰을 때 이런 걸 줘가지고 어떤 식으로 뭔가가 농도가 변하더라라는 걸 주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얘를 뭐 해야 되느냐?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이랬을 때 이런 걸 갖다가 개수를 찾을 때 압력을 만약에 준다. 그래서 그냥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얘가 B의 농도가 처음에는 뭐 0.2 몰 농도였는데 얘가 0.3 몰 농도로 증가하더라. 이제 이거 감소시켜야 되겠네. 압력을 감소시켰더니 이렇게 증가하더라. 그러면 요거 보고 이제 이 개수가 어떤 관계인지 찾아야 되는 거야. 압력을 감소시켰더니 얘가 늘어났어. 뭐 했다? 역반응이 진행됐다는 거네. 그럼 역반응이 진행됐다는 거는 이쪽 개수합이 얘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럼 A는 일단 1은 안 되네. 2부터 가능하네. 그러면 2부터 가능한데 그걸 또 어떻게 찾는다? 주어진 농도를 가지고 찾아내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도 압력을 높였을 때 정반응 쪽이다 라고 하면은 반응물의 개수합이 작다. 압력을 낮췄을 때 정반응 쪽이다. 그럼 반응물의 개수합이 위에 거 다시 압력을 높였을 때 정반응 쪽은 평형이 정반응 쪽이니까 당연히 생성물의 이 개수가 작다. 그 다음에 압력을 낮추니까 정반응 쪽으로 하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 부등호 표시로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자, 그리고 또 줄 게 하나 더 있어. 가로 3번이야. 부피가 일정한 용기라는 게 나와. 요 부피가 일정한 용기는 다양하게 준다. 어떻게 주냐면 1리터 통
아니면 2리터 통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강철 용기라는 말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서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알겠지? 그것도 힌트다. 강철 용기 또는 1리터 통, 2리터 통 그림 자체가 그냥 동그란 통으로 그려져 있거나 이러면은 이건 갇힌 통이야. 얘는 부피가 늘어나질 않아. 이런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서 뭔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 여기에 평형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N2도 있고 H도 있고 그 다음에 NH3도 이렇게 있으면서 평형을 딱 이루고 있는 통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헬륨이든 네온이든 아르곤이든 18조 원소의 기체를 집어넣어. 근데 문제는 얘는 반응을 안 하거든.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통 전체 압력이 늘어나.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이 통 전체의 압력이 늘어나.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가상의 평형으로 얘가 0.5몰 정도, 얘도 0.5몰 정도, 얘는 1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얘 전체가 그냥 2기압이었다라고 한번 쳐보자. 2기압이었다. 근데 내가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 통 압력이 3기압으로 늘어났어. 그럼 얘한테는 뭔 일이 일어나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여기다가 헬륨, 네온, 아르곤 뭔가 하나를 집어넣어서 3기압이 됐어. 자 그러면 얘가 그만큼 들어왔으니까 전체 압력은 늘어났지.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압력은 안 늘어난다. 그냥 그 압력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안 늘어나고 그대로 있거든. 얘를 얼마를 넣든 상관없어. 그래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어떤 경우만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서만 그래. 어디에서는 달라지냐면 거기 밑에도 그림 나오고 하는데 요렇게 생긴 피스톤 달린 녀석이 있지. 요건 얘기가 달라진다. 요 피스톤이 이렇게 딱 달려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N2H2 그 다음에 NH3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헬륨이든 네온이든 아르곤이든 뭘 집어넣잖아. 그러면 뭔 일이 생기느냐면 요 피스톤이 올라가. 그래서 요거 넣으면 올라갈 거잖아. 딱 올라가면 얘한테 뭔 일이 생긴 거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냐면 압력이 감소해서 부피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 부피가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기체 몰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 강철 용기 갇힌 통에서는 아무 일도 없던 녀석이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게 딱 들어가면 얘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전혀 주진 않아. 기체는 기체끼리 영향을 안 주거든. 반응을 안 하면. 근데 얘가 딱 들어가면 전체 부피가 늘어나 버려. 그러면서 얘 각각의 부피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서 압력이 감소한다는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밑에 탐구 자료창 같은 데서는 요걸 갖다가 조금 소개를 해놨어. 여기 강철 용기 있을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피스톤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놓으면은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거기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 요거 앞에 우리 동적 평형할 때도 잠깐 소개가 됐었던 건데 요 녀석이 처음에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산화질소는 젓갈색인데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이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거기 주사기 피스톤 색깔 나와 있지? 꽉 눌러. 그럼 색이 진해져. 왜 진해지느냐? 농도가 증가하니까. 처음에는 농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색깔이 진해져. 그랬다가 압력을 증가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 정반응이 일어나. 그러면서 색깔이 조금씩 변해져. 반대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색깔이 좀 더 진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 이거 뭔 말인지? 안 되면 얘기를 해. 자, 다시 얘기해 줄게. 처음에 약간 누리끼리한 기체 차 있는 그림 보이지? 그지? 그거를 처음에 꽉 눌러. 꽉 누르면 두 번째 그림처럼 돼. 그런데 처음보다 색깔이 진해졌지. 근데 이거는 반응이 일어나서 색깔이 진해진 게 아니라 꽉 누르면서 부피가 감소했지. 그러면 농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농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색깔이 진해진 거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연해져. 왜 연해진다? 이런 기체 물질은 압력을 가하게 되면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거든.
그 확 반응식이 바로 위에 나와 있잖아. 어느 쪽이 정반응 쪽이야, 역반응 쪽이야, 감소하는 쪽이 정반응 쪽이지. 그러니까는 사산화의 질소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사산화의 질소는 무색이기 때문에 색깔이 연해지는 거지. 반대로 이거를 확 잡아 빼. 처음 그림 있잖아. 누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요거를 확 잡아 빼서 부피를 늘려버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색깔이 연해져. 왜? 농도가 감소한 효과가 나타나거든. 연해졌다가 그런데 부피가 늘어나는 쪽, 압력이 감소하는 쪽으로 뜩 진행이 되면 기체의 몰수를 늘리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니까 위 반응이 역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산화질소가 생기니까 처음에는 연해졌다가 점점점 색깔이 진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진행된다라는 걸 이런 실험으로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 실험을 너희가 직접 학교에서 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 이거는 못 간다, 이 기체 자체를. 그래서 그냥 책에서만 소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 딱 정도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를 판단할 때는 얘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 얘가 각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농도가 증가했나, 압력이 증가했나, 부피가 증가했나, 이런 식으로 뭔가 각각에서 반응해야지. 주변 거를 갖다가 신경 써가지고 얘를 신경 쓰고 있으면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러니까는 초점은 그 대상 물질, 그 안에서 실제로 뭔가가 반응하는 그 대상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면 네온 들어가면 이 안에서 뭔 짓을 하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네온은 들어가면 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얘만 뭐만 하는 거야? 얘 압력만 증가시키거나 부피만 늘리는 효과만 나타나. 자, 일단 이렇게 정리가 좀 됐으면 이번에도 165페이지. 자, 요거를 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질문 3-1. 아 이거 이게 지금 반응지수와 평형상수 사이의 관계식을 쓰시오라고 돼 있잖아. 이제 그러면 얘가 N2가 3H2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냥 어차피 평형상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압력을 2배로 늘리네. 자 그러면 뭔 일이 나냐? 예를 들어서 얘가 1몰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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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 평형상수 K를 찾으면은 N2에 H2의 세제곱에다가 NH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 압력을 2배를 해서 뭘 찾으라는 거지? Q 값을 찾으래. Q는 뭐야? 현재 농도지. 압력을 2배를 쓰니까 뭔 일이 일어나?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들잖아. 절반으로 줄어들면 얘 농도 어떻게 될까? 2배로 늘어나는 거야. 얘가 전부 다 2배로. 자 그러면은 평형상수를 모르니까 내가 처음에 1이었던 걸로 집어넣으면 돼. 1 나오지. 그잖아. 그럼 여기 2로 증가한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2의 제곱이야. 얼마야? Q 값이 4분의 1이 나와. 따라서 Q와 K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지? K는 4Q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기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다른 거 혹시 질문? 뭔 말인지 알겠어? 압력을 2배. 압력을 2배로 했잖아. 그럼 농도는 2배가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1몰 정도, 1몰 정도, 1몰 정도로 그냥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은 농도가 2배가 되니까 2가 될 거다. 그래서 식에 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Q값이 4분의 1이 나오더라. 다른 거 질문? 없나? 자, 그러면 2, 3% 쉬었다 하자, 알겠지?
온도에 따라서만 변해.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 그게 166페이지 한번 봐봐. 166페이지에 농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과 그래프 해석하는 게 첫 번째 나오는데, 여기서 그 166페이지 평형상수를 밑에 Q1 돼 있는 걸 보면 가와나에서 평형상수 K를 각각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와. 이미 위에 하얀색 박스에는 개수가 A, B 가려져 있잖아. A하고 C하고. 근데 그걸 찾아놨어. 그래가지고 3A 플러스 B 해가지고 2C가 생기는 걸로 써놨잖아. 그러면 얘 평형상수를 찾으면 얼마지? 그럼 계산해봐요. 이거 평형상수 지금 이미 농도비는 찾아놔가지고 개수도 찾아놨거든 얘가. 그러면 그걸로 찾아봐봐. 평형상수 가부터 얼마인지. 그러면 K 값은 A의 세제곱, A 농도의 세제곱 곱하기 B의 농도 분의 C의 농도의 제곱 해가지고 계산이 되거든. 그럼 얼마 나와? 그래서 지금 현재 농도 들어가면 돼. 현재 농도는 그래프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나올 텐데. 가를 가지고 가면 돼. 위에 그래프 가 있잖아. 평형 가라고 돼 있잖아. 그거 가지고 계산하면 얼마 나와? 2 나와. 근데 여기 막 뭔가 평형이 변했다 그지? 그러면 나에서 평형상수를 찾아라 그러잖아. 나 계산 안 해도 돼. 왜 계산 안 해도 돼? 얘는 온도가 안 변해. 그러면 가에서 평형상수가 2였잖아. 그럼 나에서도 2다. 실제로 계산하면 2 그대로 나와. 그래서 그냥 계산 안 해도 돼. 그 밑에 문제도 있잖아. 밑에 비활성 기체를 넣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그래가지고 막 설명해놨잖아. 그 밑에 Q2 돼 있는 거 봐봐. 일정한 온도에서 2A가 B로 변해. 근데 어디다가 반응을 시키느냐? 강철 용기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대. 여기다가 헬륨 넣으면 평형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평형 이동 안 한다. 이동 안 한다. 그대로야.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게 힌트다? 강철 용기 내에서 이미 평형을 이루고 있어. 여기다가 헬륨을 넣든 네온을 넣든 아르곤을 넣든 상관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대신 그 위에 있는 두 번째 그 그림처럼 피스톤 달려 있는 건 얘기가 좀 다르다. 평형 이동한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이제 167페이지로 넘어갈 거야. 167페이지는 온도가 변해. 이번에 드디어 이제 온도가 변하면 상수값도 변한다. 그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야.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까지도 변해버려. 자 그래서 그러면 평형상수가 변할 때 어떤 쪽으로 변하느냐. 자 이제 그거를 그 위에 나와 있거든. 온도가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를 높이게 되면 이 반응 자체가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라면 열이 나오잖아. 열이 나오는 반응인데 온도를 높여버리면 열이 나오겠나? 생각해봐. 원래 반응을 하면 열이 나오는 반응이 있어. 근데 그거를 반응을 시키면서 온도를 같이 높여버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반응이 제대로 되겠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중국인은 아니잖아, 그지? 다시 읽을게. 반응 자체가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이야. 그런데 그 반응에 내가 외부에서 열을 가해버려. 열이 나오는데 외부에서 열이 더 들어와. 그럼 이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겠냐는 거야.
안 일어난다. 열 자체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라는 게 생긴다고 했을 때 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 에너지 자체가 생성물인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 열 자체가 생성물인 거야. 근데 생성물 자체를 늘려버리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더라?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즉 그 반응 자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돼. 그래서 거기에 뭐다?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라고 돼 있지. 그 말이 이거야. 즉 온도를 높여버리면 즉 열이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열 자체가 생성물이기 때문에 생성물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역반응이 진행된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발열이라면 정반응이 발열이라면 이 반응의 역반응은 흡열이야. 항상 반대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성물이 증가하는 쪽이 되면 역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진다.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처음 만약에 이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의 평형상수를 K1이라고 한다면 열을 가한 상태의 평형상수를 K2라고 해보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K1이 큰 상태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가 돼? 그냥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평형상수 K 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반응에다가 오히려 열을 가해버리면 역반응이 진행이 돼서 생성물의 양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두 번째 반응을 K2라고 한다면 K1이 K2보다 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도 되지. 이런 발열 반응에서 온도를 낮춘다 그러는 거는 결국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킨다는 효과가 나타나. 따라서 어떻게 된다?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K1과 K2를 비교하면 K2가 큰 게 돼.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있잖아. 온도를 높이거나 낮췄을 때 어떻게 일어난다? 온도를 높이는 쪽, 뭔가 열을 가하는 쪽, 즉 생성물의 양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그 반응 자체가 흡연인 경우도 있어. 반응 자체가 흡연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즉 반응 자체가 흡연인 경우에는 반응물에 열이 있는 거야. 그리고는 뭐가 된다? 생성물이 되는 거지.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또 얘기가 달라지지. 얘는 반응물이 되고 여기서는 생성물이 되고 여기가 흡열, 여기가 발열.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자, 거기 보면은 이번에도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해놨는데 얘 자체가 뭔 일이 일어나느냐? 온도를 높였더니 이산화질소의 양이 증가하는 쪽으로 바뀌었어. 거기 그래프 나와 있잖아. 그래프에 온도를 높였더니 이산화질소의 양이 늘어나는 쪽으로 진행이 됐지. 그지? 그 말은 얘는 이 반응 자체는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야. 이거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거? 요 그래프 보고 요 반응 자체가 온도를 높였더니 역반응이 진행이 되더라. 아, 그러면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었네. 말을 좀 해봐. 말을 좀 해봐. 혓바닥이 꼽힌 건 아니잖아. 왜 그러냐? 그래서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에 따라서 얘가 평형상수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가 결정이 돼버려. 그걸 갖다가 또 한 번 밑에다가 어떤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로 보면 되고, 그리고 제일 밑에 2번 표와 함께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다. 이번에는 압력 농도가 아니라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했지만 평형상수가 변해. 그래서 평형상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와 있지. 자, 거기 보니까 발열 반응은 온도를 높이면 평형상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흡열 반응은 온도를 높이면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바뀐다 해가지고 그래프도 그려놨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살짝 넘기면 문제가 이제 이 반응 자체가 흡열인지 발열인지를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그거보다는 그냥 임의의 반응식 있지. A, B 같은 이런 임의의 반응식을 주고 다른 뭔가를 준 다음에 이게 흡열인지 발열인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주로 나오는 편이야.
자, 그리고 168페이지 넘어가면 이번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면 염화 코발트하고 염화 칼슘 수용액을 자 이제 그 이용해 가지고 무슨 색깔을 가지고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를 지금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붉은색으로, 처음에는 보라색이었어. 보라색이었는데 온도를 낮추니까 붉은색, 온도를 높이니까 이 푸른색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나와 있네. 자, 그리고 뭐가 붉은색이고 푸른색인지도 나와 있다 그게. 그래서 염화 코발트는 물에 녹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 나와 있는데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소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보면 화학 반응식에다가 뭔 짓을 해놨냐면 대괄호를 해놨어. 보이지? 화학 반응식에 대괄호 해놨다 그지? 그 화학 반응식에 대괄호를 해놨는데 요게 사실은 원래 다른 의미가 있다. 이게 이 대괄호는 농도를 의미하는 대괄호가 아니다. 그리고 보통 이 대괄호는 농도를 의미해. 몰농도. 그런데 화학 반응식에다가 이렇게 뜩 해가지고 이 화학 반응식 자체의 화물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몰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안 배워. 착화물이라고 부르는 게 나오는데 안 배워 이걸.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로만 소개를 해놓은 거야. 착화물이라는 걸 안 배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놨어. 이게 코발트라고 부르는 이 금속 자체가 물하고 이 결합을 하는데, 너 그 공유결합은 알잖아. 공유결합은 아는데 공유결합 중에 어떤 결합이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공유결합하면은 원자들이 서로 공유를 할 때 한쪽 원자가 전자를 내놓으면 다른 쪽 원자도 전자를 내서 공유를 한단 말이야. 이게 보통 우리가 배우는 공유결합인데, 공유결합 중에는 한쪽 원자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에 다른 원자가 그냥 붙는 것도 있어. 이걸 배위 공유결합이라고 부르거든. 코발트는 금속인데 물 분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랑 배위 결합을 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따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화학식에다가 대괄호를 해. 그걸 착화물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는 소개는 해놨는데 정확하게 이게 착이온이다, 착화물이다는 없어.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될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네. 예전에는 이게 그 책에서 소개를 좀 하고 이랬는데 그게 개정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졌거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예 소개를 안 해서, 그래서 거기 붉은색 돼 있는 코발트에 물 분자가 6개가 붙어.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라고 부르는 물질이냐면은 헥사 아쿠아 코발트라는 물질인데 요거 명칭도 안 나와. 그냥 이렇게 가로만 딱 쳐놨어.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 물 분자 6개 붙어 있는 코발트가 있지. 근데 생성물에는 염화이온 4개가 붙은 코발트가 있어. 분명히 염화이온 4개가 붙었는데 문제는 염화 코발트는 염화이온 2개가 붙어 있다 위에. 이게 얘 2개가 붙어 있는데 왜 4개가 붙어 있지? 그러면서 뭔 일이 일어나냐면 얘 전하가 E 플러스가 아니라 E 마이너스로 변해 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배이결합할 때는 물 분자나 이런 분자와만 배이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온과도 배이결합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내놨어.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반응물에 뭐가 있고 생성물에 뭐가 있고 얘 색깔이 뭔지 정도만 보면 돼. 그러다가 지금 위에 그림과 같이 보면은 온도를 높였더니 푸른색으로 변하더라. 뭔 일이 일어났다? 정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 말은 얘는 푸른색, 즉 사염화 코발트라고 부르는 걸 만드는 쪽이 흡열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 반응식의 정반응 쪽이 흡열이고 위에다가 온도를 낮췄더니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나오지. 그러면은 얘는 붉은색이 바로 물 분자 6개가 붙은 코발트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얘는 역반응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온도를 낮추니까 역반응이 일어났다. 즉 얘 정반응은 흡열이고 얘 역반응이 발열이다.
뭔 말인지 이해돼? 온도를 높이니까 푸른색으로 변했다고. 생성물이 많이 생겼잖아. 온도를 높이니까. 그러니까는 뭐다? 얘는 온도를 높여주면 정반응이 일어나는. 그러면은 이건 뭐다? 얘는 흡열이다. 흡열이다. 즉 열을 흡수해서 정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 온도를 높여주니까 정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푸른색으로 변했다 이거지. 그런데 온도를 낮추면 역반응이 진행이 돼. 즉 얘는 역반응이 발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요걸 잘 판단을 해줘야 돼. 하여튼 요거 그 나와 있는 이 화학식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 그냥 요거 이런 게 그냥 이렇게도 쓰는구나 정도만 여기서는 좀 이해를 해줘. 그래서 밑에는 이제 박스 안에 르샤틀리의 원리 정리하기 해가지고 나오는데 간단하다. 농도나 압력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 평형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런데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온도가 변하면 평형이 이동하면서 평형상수도 변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69페이지 일상 속에 화학평형 이동해가지고 거기 산업현장 나오는데 글쎄 산업현장 해가지고는 거기는 이미 뭐 흡열이다 발열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수득률이라는 말이 나와. 이 수득률이 뭔지는 오른쪽 제일 밑에 나오는데 화학 반응에서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과 실제로 얻는 생성물의 양이 비다라고 돼 있지. 수득률을 이건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수득률은 이론적인 생성물의 양분의 실제 생성물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이 돼.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비인 거지. 그래서 수득률은 이론값과 실제 값의 비를 말한다. 그래서 요 녀석들을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그 밑에 대표적인 암모니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나오는데 다른 거 설명은 일단 필요 없어. 거기 제일 밑에 온도에 따른 즉 압력과 온도에 따른 수득률 그래프가 하나 나와. 막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있잖아. 거기 보면 산업에서 활용하는 범위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색칠이 돼 있어. 프린트하면 잘 안 보이겠지만 일단 색칠된 부분 보여. 근데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은 거기 위에 박스 안에 나와 있다. 발열 반응이다 라고 나와 있어. 발열 반응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정반응이 발열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온도를 낮춰야 정반응이 잘 일어나.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 밑에 그래프를 보면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 200도씨, 300도씨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쓰는 게 아니라 500도씨, 600도씨 온도를 높이는 거야. 그럼 왜 온도를 높이느냐? 수증률이 그러면 어떻게 돼? 생성물이 줄어드는데도 왜 온도를 높이느냐? 이유는 온도를 높이면 반응 속도가 증가를 해. 양은 좀 줄어드는 대신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럼 이걸 갖다가 이 계산을 하고 실제로 적용을 시켜봤더니 온도를 높이는 쪽이 오히려 반응물을 더 많이 얻게 돼. 빠르니까 빨리 일어나니까 이게.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책에서 배우는 이론과 실제가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야. 이론 부분은 이래. 그런데 실제로는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산업 현장이 이렇다. 그 다음에 뭐 에틸렌 합성 공정도 막 소개가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지. 자, 그래서 합성 반응은 흡열이다. 정반응이 흡열이니까 뭐 해야 된다? 열을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온도를 높여주면 얘는 흡열이니까 온도를 높여주면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정반응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걸 갖다가 소개를 좀 해놨어. 이런데 쓰이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170페이지로 살짝 넘어가면 생명현상과 화학평형하는 데서는 이 적혈구가 나와. 적혈구가 산소를 가져다가 조직세포에 갖다 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폐포에서는 외부 산소의 농도가 높고 적혈구는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확산으로 와서 붙어. 그런데 이번에는 얘가 우리 몸 조직세포로 가면은 반대로 적혈구가 가진 산소 농도는 높지만 조직세포는 낮아서 반대로 얘가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조직세포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게 평형이 이동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야. 여기서 이제 헤모글로빈은
HB라고 적어놨다. 이거 헤모글로빈이다. 그 다음에 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해양 생물 해가지고 탄산칼슘 이게 조개나 굴 이런 것들 껍데기 산호 이런 것들이 집 만들 때 쓰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이제 녹아 있어서 이런 걸 만든다 이거야. 근데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뭔 일이 일어난다? 탄산칼슘이 원래는 앙금 형태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물에 더 많이 녹는다. 그래서 탄산칼슘을 못 구하니까 껍데기가 여러 가지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론적인 거다 알겠지? 실제로 그런지 모른다. 이론적인 거다. 근데 이게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조금 문제점들이 좀 있어. 그래서 또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용해도가 감소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증가한다 이러면서 막 소개를 하는데 바다는 넓어. 그 정도 온도 변화를 가지고 뭐 한 2도씨, 3도씨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바다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오고 안 그런다. 이거는 실험실에서 소량의 물을 가져다가 실험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거든.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좀 이론적으로 해놓은 거라서 실제값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그 밑에 고압산소 치료 이거는 이 가스 중독됐을 때 일산화탄소 중독돼가지고 특히 있잖아요 연탄가스 중독되거나 이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용해 이건 탄산음료 나오고 수국의 색깔도 나오는데 수국의 색깔이 실제로 수소이온 농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실험하면 안 변한다. 실험하면 안 변한다. 수국이 막 필 때 있다 주변에다가 식초 막 뿌리고 그러잖아. 그러면 토양이 약간 산성화 되겠지. 안 변한다 그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여름에 달걀 껍데기 두께가 얇대. 그래서 무슨 뭐 이 농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맞는지 나도 잘 몰라. 여름에 달걀 껍데기가 얇아지는지 두꺼워지는지 그거야 처먹는 양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근데 이거 나도 지금 정확하게 잘 몰라. 무슨 누구 혹시 계란 여름에 사면은 혹시 들고 가다 깨지고 이러나? 잘 모르겠어 이거는. 아니 당연히 닭이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지. 더워서 뒤질 것 같은데 알이나 나오라고 그러니까 짜증나서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분석했나 몰라. 하여튼 그렇다는 거 하고 그냥 171페이지 요것도 지금 빨리 정리를 할 거야 이거.
이렇게 179페이지까지는 집에서 좀 풀어와야겠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풀이를 한번 해볼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